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가 부모님을 데리고 갔다.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은 여자분이었고 선생님의 친구분도 여자분입니다. 하루는 수학 선생님과 저녁에 술을 마시는데 이상하게 자꾸 집에 가고 싶더랍니다. 뭔가가 신경 쓰인달까. 그래서 서운해하는 수학 선생님과의 술자리는 금방 접고 집에 들어오니 현관에 신발이 여러 켤레 있더랍니다. 평소에 아버지는 자주 출장을 가시고 남동생은 회사에서 야근하기가 일수인데 신발이 여러 켤레인 걸로 보아 가족이 모두 집에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친구분은 불안한 마음이 싹 가시더랍니다. 친구분은 피곤하기도 하고 술도 마셨고 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자 바로 잠에 들었죠. 근데 왜 잠을 자는 것 같은데 깬 것 같기도 하고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상태 있잖아요. 친구분은 피곤한데 왜 깊게 잠들지 못하지라고 생각하며 침대에서 계속 뒤척이는데 방문 너머에서 드르륵 하면서 서랍장 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순간 친구분은 놀랐죠. 방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없는 걸로 봐선 집안의 전등은 다 꺼져 있었고 이런 야밤에 부모님이 서랍장을 열었을 리는 없었죠. 친구분은 온몸의 신경세포를 귀에 끌어모아서 무슨 소리가 들리나 유심히 들었는데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린 이후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랍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고 하니 선생님 친구분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조심히 방문을 열려는 순간 무슨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뿌드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외 새 종이를 손으로 문대면 나는 소리 말입니다. 뿌드득 하는 소리가 나는 곳은 부모님 방인데 방문을 열면 부모님의 방이 훤히 보이는 집 구조라 문을 살짝 열어 부모님 방을 보는데 숨이 턱하고 막히더랍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혼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얇은 뭔가를 접는 듯한 느낌이었죠. 자세히 보니 종이를 접는 것 같은데 그 종이가 부모님이더랍니다. 영화나 만화 같은 걸 볼 때 악당들이 뭔가에 찌부대면 종이처럼 펄럭이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랬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크게 반접고 또 접고 선생님 친구분은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랍니다. 그냥 계속 멍하니 서서 지켜본 거죠. 그 검은 옷을 입은 남자는 부모님을 잘 접더니 옷장에 넣고 현관으로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친구분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꿈이 워낙 거지 같아서 일어나자마자 부모님 방으로 가려는데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 가스 냄새가 자꾸 나더랍니다. 허겁지겁 부모님 방에 어보니 이미 두 분 다 몸이 축 늘어지셨고 어찌해야 될 줄 몰라서 신고하고 동생 방으로 달려갔더니 아무도 없더랍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집안을 돌아다녀도 동생이 없길래 친구분은 미칠 것 같더랍니다. 그 검은 옷의 남자는 누구며 부모님은 축 늘어지셨고 갑자기 동생은 없어지고 구급차가 도착해 병원에 가보니 부모님은 이미 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그때서야 동생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해보니 밤새 회사에서 있다가 누나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뒤늦게 생각해보니 부모님은 바닥에서 주무셨고 친구분은 침대에서 자느라 가스에 덜 노출이 된 거였죠. 집에 왔을 때 신발이 여러 켤레 있었던 것. 아마도 동생 신발이 아니라 그 검은 옷의 남자. 저승사자의 신발이 아니었나 싶더랍니다. 저승사자가 부모님을 옷장에 넣기 전에 말렸더라면 하고 친구분은 장례식장에서 엄청 울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귀신에게 계속해서 가위를 눌렸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한번 이사를 한 후 계속 같은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새롭게 전환할 겸 가구 배치를 바꾸면서 침대의 위치를 창문 바로 밑에 세로 방향으로 옮겼습니다. 새로 바뀐 침대에서 잠들면서 저는 오싹한 가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제가 눌린 가위는 단순히 이명이 틀린다든가 더러운 기분 속에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정도의 사소한 가위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위는 귀신이 보였고 그것도 똑같은 귀신이 지속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저에게 큰 공포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눌린 가위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가위입니다. 그늘도 어김없이 새벽까지 웹서핑을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가위에 눌리기 전에 전초적인 증상들이 있죠. 깨어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이명이 들리면서 가위에 눌릴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맡에 왼쪽에 한 여자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전형적인 처녀 귀신의 모습이었죠. 하얀 소복의 창백한 얼굴, 그리고 특이하게도 약간의 파마기가 있는 긴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보고 헛바람을 들이키는 순간이었죠. 그 처녀 귀신은 도저히 사람이 돌릴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미친 듯이 웃으며 제 바로 얼굴 앞까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웃음소리도 괴기하기 이를 데 없었고 기절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가위에서 풀려났습니다. 깨어나 보니 온몸에 땀 범벅이었습니다. 이게 첫 등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위입니다. 두 번째 등장은 일주일 정도 흐른 후였습니다. 그늘도 역시 가위에 눌리기 전에 전초적인 증상들과 함께 기면 상태에서 깼습니다. 깨면서 동시에 그 여자가 여기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감이랄까. 느낌이 지금 이 여자가 날 괴롭히는 것 재미있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 귀신에게 계속 시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여자 귀신의 엄청난 사리를 느꼈습니다. 금방이라도 저를 찢어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제 바로 앞에 그 귀신이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때 눈을 뜨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며 어서 가위에 풀리기를 바라면서 제가 아는 온갖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위는 풀렸지만 그 살기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사례가 너무 강력해서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고 기어서 불을 켜러 갔습니다. 세 번째 가위입니다. 세 번째 가위는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특이하게도 낮에 일어났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에 그 귀신이 나왔습니다. 제 머리맡 왼쪽에 앉아있더군요. 첫 번째만큼 무서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절 보더니 나야 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손목을 덥석 잡았고 그 순간 가위에 눌렸습니다. 가위는 이내 풀렸고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여자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